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단기적으로는 실패한 행위에 강한 후회의 감정을 느끼지만 장기적으로는 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며 통탄스러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마크 트웨인의 다음 같은 격언을 뒷받침해준다. 20년이 지나면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들을 후회하게 된다. 누군가가 당신은 행복하세요? 라고 물으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둘러보고 나서 그들보다 잘 사는 것 같으면 행복하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므로 행복해질 수 있는 한 가지 비법은 비교 대상을 바꾸는 것이다. 현대인은 지나치게 타인과 연결되어 있으려 한다. 타인과 인연을 맺는데 필사적이다. 바로 인연을 파는 장사에 휘둘린 결과다. 돈을 내고 인연을 맺는 것은 돈을 내고 먹는 것과 같다. 공복은 비정상이기 때문에 계속 먹어야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현대인은 인연의 비만 상태에 빠져 있다. 놀랍게도 퍼스트 클래스에서 근무할 때는 펜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갖고 있던 펜이 잉크가 다 떨어져서 빌려야 했던 승객은 있었지만 아예 펜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은 없다. 퍼스트 클래스의 승객들은 항상 메모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모두 자신만의 필기구를 지니고 다녔다. 우리는 살면서 겪는 일에 책임을 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책임을 지거나 안 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 지대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성공은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자신 외에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할 생각은 마십시오. 누군가 그래 맞아 내 책임이야 하고 나서기 전까지는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 스스로 만들고 선택하고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모든 불평, 불만을 만들었습니까? 당신이 분개하기로 선택한 이 모든 상황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불평해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래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끌어당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인정받기를 바란 나머지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는 타인의 기대를 따라 살게 됩니다. 즉, 진정한 자신을 버리고 타인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타인의 기대에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타인 역시 당신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상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더라도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현재 당신의 위치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항상 눈을 뜨고 기회가 찾아왔을 때 도움이 될 자질을 자신의 인간성에 추가하라. 언제 어느 때 기회가 찾아와도 당황하지 않도록 항상 준비해 두어라. 사람은 자기 마음에 그린 것을 끌어당긴다는 것을 잊지 말라. 당신이 기회를 찾는다면 분명히 찾아진다. 위대한 사람이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특별한 무언가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가장 뛰어난 자신을 드러내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제거해 버렸을 뿐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가장하는 것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든다. 행복하지 않으면서 행복한 척을 하면 우울증을 부추긴다. 우리가 아주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 상대방은 우리를 보면서 더욱 불행하게 느끼고 그 자신이 느끼는 고통 또한 숨기려고 한다. 우리도 이미 선호하는 것을 지지해주거나 이전에 내린 선택을 옹호해주는 정보를 수용하며 그와 똑같은 행동을 저지르곤 한다. 어쨌든 자신의 의견에 도전하기보다는 정당화하는 것이 더 기분 좋은 일이다. 장점만 생각하고 나쁜 점은 마음 뒤쪽으로 밀쳐내는 것이 훨씬 마음 편하다. 하지만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려면 스스로 불편함을 겪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한다. 목표와 결승점은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를 바꾸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목표와 결승점을 가짐으로써 어려움 없이 벽을 알아내고 벽의 뿌리에 숨겨져 있던 오해와 편견, 착각을 드러낼 수 있다. 그것은 당신을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되돌리고 그럴수록 당신의 운도 상승할 것이다.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틀어 박히는 힘은 의식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친구와의 술자리나 연인과의 데이트도 좋지만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 외부의 잡음을 차단하고 자기 자신의 내면에 깊이 파고드는 것, 이것은 굉장히 고독하고 힘든 작업이기는 합니다만 당신의 미래를 뒤바꿔 놓을 수도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피해의식이란 자기보호 심리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길거리에 핀 풀 한 포기와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신이 별게 아닌 줄 알면 세상사에서는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나를 부정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뒤로하고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은 내가 올라야 할 산을 두고 옆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정상에 가서나 깨닫는다. 내가 올라오고 싶었던 산은 이 산이 아니었는데 라고. 어렵사리 취직했는데 이 일이 즐겁지 않고 자꾸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있고 가끔씩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당신도 옆에 있는 산을 올라온 것이다. 때때로 포기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막연한 긍정적 사고보다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서 심리적 외상의 결과를 받아들일 때 궁극적으로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진정한 희망으로 가는 길이 열릴 수 있다. 가장 파괴력이 강한 무기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총과 칼 같은 게 아니다. 성벽을 무너뜨리는 공성포가 아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말은 핏자국 한 점 남기지 않고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으며 말로 인해 생겨난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혀를 잘 간수하고 말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좋은 사람이 없다고 한탄만 할 일이 아니다.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 돈이 모이듯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다. 이것을 지극이라고 부른다. 지극한 사람은 인복이 있다. 지극함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처세술이기 때문이다. 모진 훈련을 견뎌내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 세계 정상에 올랐던 이들은 한결같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훈련의 모토, 삶의 좌우명으로 삼는다고 한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자는 정상 등극의 기쁨과 그 환호와 환희의 순간 역시 지나가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 환희와 환호를 강물처럼 흘려보내지 않으면 다음번의 승리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그 환희와 환호에 취해 더는 나아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이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압도하고 리드하는 일보다 더 슬픈 게 있을까? 희망이 싹트기 어려운 절망과 좌절의 사고방식은 계속해서 또 다른 악몽을 낳을 뿐이다. 능력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려는 자에게 능력이 생긴다. 달인은 자기 기술을 더 잘 해내려고 그것을 연마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그들은 연습 자체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 때문에 더 발전한다. 그리고 더 나아질수록 기본적인 동작을 여러 번 되풀이하는 일 역시 더 즐기게 된다. 우리는 평생을 통해 수많은 인연을 쌓는다. 삶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인연들 중에 어떤 인연이 과연 좋은 인연일까 생각해보면 시작이 좋은 인연이 아니라 끝이 좋은 인연이 참으로 좋은 인연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인연 따라 와서 인연 따라 가는 사람들을 어찌 막을 수 있을까마는 그 인연의 끝을 어떻게 매듭짓는가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 현재 나는 미니멀리스트다. 자아의 소망과 요구가 생활을 지배하던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 지금은 가진 것을 최대한 줄이는 것에서 커다란 즐거움을 얻는다. 가끔 옷장, 서재, 온갖 종류의 개인 물품을 뒤져서 남에게 준다. 고맙다는 인사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사치품도 거의 필요 없다. 주거 환경에서 잡동사니를 덜 쌓아둘수록 기분이 더 좋아진다는 것을 알았다. 세상의 수많은 오해는 결코 없어지지 않고 사람들은 그것에 큰 관심이 없다. 그러니 누가 오해하면 받으면 그만이다. 기꺼이 받으면 된다. 정말 좋아하는 직장 상사의 생일에 소박한 선물을 했는데 누가 교활한 뇌물이라고 오해하면 그렇게 믿으라고 두자. 하지도 않은 사내 연애를 하고 있다고 오해하면 기꺼이 받자. 중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서 10년째 중국어를 배우지 않는 사람에게 중국어 배우기는 진짜 꿈이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해야지 하고 말만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운동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는 진짜 꿈이 아닙니다. 진짜 꿈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것이며 진짜 꿈은 잠을 줄여서까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